지금 현장에는 2명의 학생이 나와 있고요. 오늘은 한별이 대신에 윤성이랑 그쵸? 소윤이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2명은 이제 고정 멤버로 계속해서 현장 수업 듣는다고 하니까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녹화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 2시간 수업, 그 다음에 돌아오는 평일 있지, 수요일. 그때 6시부터 9시다. 6시부터 9시 3시간 수업을 하는 걸로 합시다. 조3 모자죠. 그쵸? 똑같다, 수업 시간은 사실상. 오늘 2시간하고 바꿨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개인 단어점 확인했거든? 그래서 잘 하고 있어. 나온 친구들은 집에서 제대로 학습만 하면 사실 영상이든 현장이든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집에 있으면 풀어지게 되거든. 영상도 대충 보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가능하면은 현장 수업을 듣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뭐 어쩔 수 없으면은 영상 수업으로 듣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건 니네가 현장에서 나와서 수업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제대로 수업을 듣기를 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현장에 수업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제대로 하는지 좀 걱정되거든. 특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왜냐면은 내 눈앞에 있어도 안드로메다로 가끔 갈 때가 있는데, 그 모니터를 보면서 수업을 듣는 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그게 진짜 개인의 100% 역량이거든. 그러니까 영상 수업 들을 때는 뭐 1.5배속이든 1.25배속이든 몇 배속이든 얘기네. 그냥 들어? 장난 아닌데? 집중력이? 들을만해? 1.5배속이네. 1.25가 적절하다고 하더라고. 1.5나. 그렇게 들어도 돼. 그게 오히려 더 집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2배속은 사실 말이 안 되고, 2배속은. 그 정도 속도로 또 웃음 장벽. 요즘 들어서 웃음이 더 많아진 것 같아. 웃을 일이 없어서 그런가? 방학이 와서 너무 행복해. 뭐든 그냥 지나가는 그냥 구름만 봐도 너무 좋고 행복하고. 다행이다, 야. 좋다니. 수연이라도 그 행복해서 다행이네요. 너네라도 행복해라. 뭐를 걱정하고 있는지 알겠죠? 학습에 조금 도움이 되는, 조금 그 능동적으로 움직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문법 수업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독해를 42번까지 끝낼 거거든?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고2 거라서 괜찮을까 싶기도 한데, 괜찮은 것 같아. 고2? 모의고사 풀만해? 어려워? 그냥 모의고사가 어려워요. 그냥 모의고사가 어려워? 그냥 읽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네 19년도 줬나? 니네 이미 고2 교재를 받았구나. 그럼 우리 그냥 이거 끝내고 고1로 돌아갈래? 고1 9월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될 것 같아? 버거워? 현장 수업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고1 모의고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프린트를 뽑아줘야겠구나. 고1 모의고사를. 그럼 너네 뽑아줄게. 고1 9월로 다시 넘어가자. 20년도. 고2가 이 정도구나. 내가 이 정도까지 실력을 끌어올려야 되는구나. 그거를 느끼시면 돼요. 얼마 안 남아서 사실. 6개월? 가능하겠냐고. 사실 단어는 괜찮아? 단어도 어렵지. 근데 거기 그 연두색 니네가 외우고 있는 개인 단어장에 거의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고2는 고2 모의고사 한다고. 근데 고1은 고2 모의고사 해도 될 것 같았는데 어렵다고 하니까는 다시 돌아가는 걸로 합시다. 그런 친구들. 걔는 근데 고2 모의고사 2회치 푼 다음에 고3으로 넘어가기로 했거든. 근데 지금 5주라서 고2 모의고사 계속, 그래 고1 하자. 니네 뜻이 그렇다면 고1로 갑시다. 이것까지 하고. 그러면은 그 현장 수업 듣는 친구들은 평일에 와서 프린트 가져가야 된다. 또 봅시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이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동그라미가 나오기 전에 글의 중심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는 걸 고르면 되거든. 주어는 뭐야? 35번의 첫 번째 줄에서 스티션스, 뜻 뭐게? 미신이죠. 많은 미신들이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미신이냐면은 서라운딩이 지금 superstitions 꾸며주죠. 둘러싼 미신이죠. theater, 연극계를 둘러싼 많은 미신이 있는데, 미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미신을 정의 내려주고 있는 거야. 미신이 뭔지 모를까봐.
뭐부터? from A to B 보여? from A to는 몇 번째 줄에 있냐? 네 번째. 보여? from A to B도 얘 구체적인 예 들어줄 때 나오는 애거든? 구체적인 예시 들어줄 때 나오는데 얘 전치사다. to도 전치사고 from은 당연히 전치사인지 알죠? to도 전치사야. 그 미신이라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있냐면 동명사를 부정하는 동명사나 투부정사 부정하려면 어디에다 납붙이면 돼? 왼쪽. 그러니까 얘 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그쵸.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야. 마지막 라인 하면은 문맥상 해석해야 되거든. 니네가 알고 있는 단어는 선이잖아. 근데 지금 연극이라는 소재로 국한이 돼 있지. 그러니까 얘는 대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맥상 해석을 할 수 있으려면 단어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 대사를 얘기하지 않는 거죠. 연극에서. 그러니까 플레이는 여기서 연극이겠죠. 그쵸. 극에서 뭐 하기 전에? 첫 번째 관중이 들어오기 전에, 관객이 들어오기 전에, 혹은 리허스 하면은 리허설 하는 거 알죠? 연예인들. 예행 연습하다라는 동사야. 본 공연 전에 예행 연습을 하지 않는 거죠. 커튼콜 뭔지 알아? 뮤지컬 끝난 다음에 커튼 전부 다 닫는, 나와서 인사하는 거. 알아? 몰라? 알아? 그거? 그쵸? 커튼콜을 예행 연습하지 않는 거야. 뭐 하기 전에? 마지막 여기서는 동그란 가로네? 그치? before 뒤에 보니까 명사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 위에서는 주어 동사 형태니까는 세모 가로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야?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트레저디 하면은 비극이야. 비극. 반위어는 희극이거든? 희극은 코미디야. 코미디나 풍자극이라는 것도 있거든. farce 혹시 모르니까는 써놔. 풍자극 뭔지 알죠? 현 시대에 비판할 만한 사항을 우스꽝스럽게 해서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 풍자극, farce. 제대로 썼냐? 알아볼 수 있겠냐?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인 맥베스는 일컬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얘기되는 거니까 일컬어진답니다. 뭐 했다고 일컬어져? be cursed? 저주 받은 거죠. 투부정사의 수동태 보이죠? 저주 받았다고 일컬어진대요. 그래서 to avoid problems. 이 투부정사는 얘 and를 사이로 뭐가 병렬돼? 오른쪽에 있는. 해석을 해야 돼. 구조상으로만 보지 말고. 그러면 만약에 이거 두 개가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인 맥베스는 저주받았다고 일컬어지고 문제를 피한다고 일컬어질까? 이상하지 해석이. 그러니까 해석을 해봤을 때 지금 앤드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그 문장을 다 해석을 해봐야 돼. 그래야지 구조 파악이 되거든. 못 찾겠어? 시도 한번 해봐. 틀려도 되니까. 일단 엔드 오른쪽으로 형태가 뭐야? 구야 절이야? 절이죠. 그러면 그 절이 병렬되는 거야. 오른쪽에 뭐랑? 오른쪽부터. 주어. 엔드 오른쪽에 절이 나온다는 건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거지. 주어가 뭐야 오른쪽에? 그쵸? 동사는 say죠. 그럼 엔드를 사이로 뭐가 병렬되는 거야? 왼쪽. 왼쪽에 주어는 뭐야? 2번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여기에서 주어는 뭐야?
그래서 맥베스가 주어잖아. 동사는 이제 그냥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to avoid problems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문제를 avoid 피하기 위해서 되냐? 그러니까 얘 부사절 투부정사의 부사절 문법이네. 되냐? 그러니까 to를 여기서 뭘로 바꿔도 되는 거야? in order to나 so as to로 바꿔도 되는 거죠. 되냐? 그러니까 보통 문장의 맨 뒤에 in order to 나오는데 여기에는 and 중간에 들어갔네. 주어 동사 나오기 전에. 그 다음에 굳이 따지면 is said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is to be cursed 여기 일컬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전해지는 거잖아. 누구에 의해서? 누가 왜 생략돼? 수동태에 그 주체가 생략되는 경우는 언제야? 일반적이니까. 그러니까 뭐겠어? 그쵸, by people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뭐야? 복원시켜봐. 여기에 by people이 생략됐다고 보면 그쵸? people say 뭐야? 그쵸? 셰익스피어스 famous tragedy 맥베스 이게 다 목적어로 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냥 맥베스라고 쓸게 줄여서 똑같으니까 맥베스 그 다음에 to be cursed 원래 이거였다고. 근데 이 문장에 야, 사람들이 맥베스가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정보야? 별로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를 수동태로 바꾼 거야. 맥베스 지금 얘 능동태잖아. 이 문장 내가 오른쪽에 쓴 거.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어떻게 구분한다고? 동사 형태 보지. 그럼 이제 목적 수동태로 바꾸니까는 맥베스가 주어로 갔지. 셰익스피어스 famous tragedy 맥베스. 동사는 is pp. 일컬어지는 거지. 투부정사 그대로 떨어져서 저주받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안 중요한 정보니까는 생략된 거야. 그리고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연기자들은 절대 말하지 않아. 뭐라고? 그 연극의 타이틀을 out loud 소리내어서. 언제? inside a theater 그 극장 안에 있을 때 혹은 theatrical은 형용사겠죠. 극장의 공간 안에 있을 때. 여기서 when이랑 inside 여 사이에는 뭐가 생략돼 있을까? 분사 구문이잖아. 주어랑 동사가 생략됐네. 뭐가 생략된 거야? 촌스럽게 actors라고 할 거야? 그쵸? they are 되냐? 즉 그 theatrical space가 어디냐면 like a rehearsal room 연습실이나 커스튬함의 의상이거든. 의상실 이런 데서 맥베스라고 불러 안 불러? 그 타이틀 이름 안 불러. 왜? 그거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되는데? 저주받는다고 생각해. 뭔 말인지 되죠? 3번 동그라미 오른쪽 그 인터랙션 상호작용 있잖아. 관중과 그 연기자 있잖아. 연극에서의 이러한 상호작용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액터의 연기에 영향을 미친다. 뜬금없이 미신 중에서도 맥베스에 대한 미신 얘기하고 있는데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3번 충분히 이거 다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을 것 같고 4번 보면 since부터 무슨 가로야? 세모죠. 그쵸? 연극이라는 게 비셋 설정이 돼 있거든. 스코틀랜드로 설정이 돼 있다는 건 배경이 스코틀랜드라는 거죠. 시크릿 코드 비밀 암호는 동사 어디 있어? 코드의 동사 is죠. 그쵸? 너가 말하는 비밀 코드. 근데 뭐 할 때? 너가 그 연극의 타이틀을 말할 필요가 있을 때 너가 말하는 비밀 코드는 뭐야? 맥베스가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연극 이렇게 부르는 거야. 뭔 말인지 되죠? 만약에 너가 얘 일반 동사 강조죠? 진짜 by accident 우연히 맥베스라고 얘기를 했어 타이틀을. 그러면은 전설은
뭐라고 얘기해? 너가 뭐 해야 된대?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해? 밖으로 나가. 그래서 뭐 해야 돼? 세 바퀴 돌아. 그 다음에 다시 극장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얘기한답니다. 이거는 단어에 나올 텐데 has it that 하면 이거 몰라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뭐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상관없어. 얘기 대신 접속사예요. 같은. 뭔 말인지 되냐? 맥베스에 대한 미신을 얘기하는 거죠. 괜찮은? 주제만 몇 번으로 고를래? 일반적인 진술로 한번 골라봐라. 야, 일단 가장 중요한 토픽은 뭐야? 이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미신. 미신. 그 중에서도 어디에서의 미신? 극장. 연극계에서의 미신. 구체적인 사례로는? 그쵸. 스코틀랜드 연극인 맥베스가 나왔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주제문 어디 몇 번째 줄로 고를래? 영상 보다가 이렇게 늘어지면 어떡해? 같이 생각하냐? 뭐 어디야? 젠장 어디야? 몇 번째 줄이야? 2번 문장 동그라미 2번? 봐봐. 주제문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진술을 고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구체적인 진술보다는. 첫 줄 하면 되잖아. 연극계를 둘러싼 미신에 대한 얘기잖아. 뭔 말인지 되냐? 주제문은 보통 그 실험 있잖아. 실험이 아닌 이상은 실험은 실험 결과를 치면 되거든. 근데 그 실험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은 그 일반적인 진술에서 찾는 게 좋다. 36번 너네가 가장 좋아하는 순서배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우리 네모 칸 읽은 다음에 알파벳 순서 뭐로 읽어? 어떻게 읽기로 했어? 모의고사 수업한 지 너무 오래됐나? BCA 이 순으로 읽는다. 뭔 말이야? BCA를 읽는다. 보통 A가 첫 번째로 안 나와.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근데 이게 반전으로 6월 고3 모의고사 때 이례적으로 A가 첫 번째로 나왔거든? 그래서 애들이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예를 들어서 답이 이거였거든? 답이 자기들이 이렇게 순서별을 해놓고도 A는 보통 첫 번째로 안 나와 하고 답을 바꾼 거야. 그래서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 뭔 말인지 알아? 읽으니까 내용이 이게 첫 번째였거든? 근데 애들이 이걸 믿지 않은 거야. 왜냐면 이거랑 똑같아. 일치 불일치 문제 답이 1번인 거야. 도표 문제 답이 1번인 거야. 그러면 어떡해? 자기를 의심하죠. 아니야. 그래서 4, 5번으로 바꾸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었거든. 문장 삽입에서도 어때? 보통 답이 어디에 있어? 여기 있지. 1번이면 어떻게 해? 나 자신을 의심하죠. 1번 아니야. 이쪽에 넣으려고 하잖아. 이런 거에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력을 키우라고. 뭔 말인지 되냐? 말이 헤비츠 뭐야? 습관이라는 건 파운데이션? 토대 있지? 화장할 때도 파운데이션 바른다고 하잖아. 기초. 토대를 만들어낸답니다. 메스터리. 숙달에 대한 토대를 만들어내는데 뭔 소리야? 체스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부터 바로 구체적인 예 들어주죠. 체스에서 그것은 오직 뭐한 후에요? 기본적인 움직임이 있죠. 혹시 체스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 거기에 있는 걸 말이라 그래. 말. 그 움직이는 애 있지. 걔를 말이라고 하거든. 근데 걔 영어로는 피시스라 그래. 피시스. 되냐? 말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뭐 한 후에요? 기본적인 움직임이 오토매틱. 자동적인 게 된 후에야랍니다. 뭐가? 플레이어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게임의 다음 수준으로. 여기에서 it이랑 that은 뭘로 쓰인 것 같아? 그쵸. 강조구문이다. 강조구문.
강조 구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강조 구문은 일단 강조하고 싶은 것을 어디에 넣으면 돼? 이시랑 대 사이에 넣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뭐를 강조하고 싶었어? 이시랑 대 사이에 들어간 게 뭐냐? 부사절. only까지 들어갔잖아.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 안에 들어가는 걸. 응? 이게 주제 제목 묘지 글 읽을 때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강조 구문이라는 건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 들어간 게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아. 주제 제목 묘지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체스에서는 오직 뭐한 후에야? 기본적인 말의 움직임이 자동적이 돼야 돼. 그렇게 된 후에야 선수가 게임의 다음 수준을 집중을 할 수가 있대. 각각의 정보의 덩어리 있잖아. 근데 이게 어떠한 정보냐면은 기억이 되는 덩어리 있죠. 이러한 정보가 뭐를 열어? 정신적인 공간을 열어주거든. 더 노력이 필요한, effortful, 노력이 필요한 그 사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까? B번. 하지만이 가장 큰 힌트죠. 순서 배열에. 하지만 습관의 benefits, 그 혜택, 이득이라는 것은 come at a cost, 비용에서 온다. 비용과 함께 온다는 건 이거 습관에 대한 benefit이면은 장이야 단이야? 혜택이라면? 장점이라는 게 뭐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결국엔? 단점과 함께 온다는 거야. 이거 우리 기억나? 너네였나 모의고사? 양날의 검?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결국 습관이라는 게. Double edged sword 기억나니? 처음에 각각의 반복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fluency? 이건 알아? 그 fluent는 알아? 유창한이죠. 형용사로 Your English is fluent. fluency는 뭐겠어? 유창함. 유창함을 발달시키고 속도와 스킬을 발달시키거든. 계속 반복하면은. 하지만 then 그러고 나서 그 습관이라는 게 뭐하면은 자동적이 되잖아. 그러면은 너는 어때? 좀 덜 sensitive? 그쵸? 그건 sensible.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해. 비슷하게 헷갈리는 거나 분별 있는. 너네 이런 말 안 들어봤냐? 너 왜 이렇게 sensitive해? 그쵸? 민감한, 예민한. 뭔 말인지 이해되죠? 피드백에 덜 민감해진대. 자동적이 되면. 디스가 가장 큰 힌트겠는데? 순서별에 이것은 is truthful, 사실이랍니다. 어떠한 것에든. 너가 시도하는 어떠한 것에든. 너가 간단한 움직임을 동그라미 2개 어떻죠? so that. 그쵸? 너무 잘 알게 돼서. 그럼 이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뭐가 되는 거야? when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그러니까 세모가로 어디에서 닫으면 돼? thinking에서 닫죠. 그럼 주절의 주어는 뭐가 되는 거야? thinking 오른쪽에 있는 얘가 주절이 되는 거죠. 되냐? 너가 단순한 움직임을 너무 잘 알게 돼서 결과적으로 대신 접속사 너가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잖아. 생각도 안 하고. 데미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 걸까? 그치, 이해죠? 그 단순한 움직임을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체스를 두는 거야. 그럼 너는 자유로워지죠. 관심을 두는데, 집중하는데. 더 진보된 세부사항들에. 뭔 말인지 이해돼? 이러한 방식에서 습관이라는 것은 백본 하면 중추가 되는 거죠. 어떠한 뛰어남에 대한 pursuit, 추구에 있어서. 지금 C에서는 습관의 긍정적인 면이야, 부정적인 면이야? 긍정적인 면이죠. 어디를 보고 긍정적인 내용인지 알 수 있어? 어떠한 단어를 보고? 단어? 문장. 어디에서 긍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어? 어드밴스드나 혹은 백본 이런 거 혹은 엑설런트 이런 거에서 습관의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최소한 C, B 중에 뭐가 먼저 나와야 돼? C죠? 긍정적인 내용 나온 다음에 하지만 대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최소한 B가 앞에 나오면 안 돼. CB순이어야 돼. 그럼 몇 번 지울 수 있어 일단? 2번 지울 수 있죠. BC순이죠. 지우죠. 또 3번도 지우죠. 4번은 CB니까 냅두고 1, 4, 5로 답이 되네. 되냐? 이해돼? 그러니까 한 번에 고르는 경우는 상련이 올라갈수록 줄어든다. A번 봐봐. 너는 마인드는 마음이잖아. 생각이나 생각 없는 반복으로 빠져들어. 이거 마인드레스 자체가 어때? 좀 느낌이 부정적이지. 뭔 말인지 이해돼? 부정은 부정끼리 묶이잖아. 그러니까 비애로 묶을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답이 뭐야? 이해돼? 긍정, 부정. 근데 지금 생각 없는 반복이니까 부정. C, B의 이순으로. 왜냐면 A가 먼저 나올 리는 없잖아. B의 however 반전 포인트가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되니?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 실제로 풀 때도. 계속해서 한번 해볼까? it 가주어 진주어죠. 더 쉬워져. let 우리가 좋아하는 무슨 동사야? 그쵸? 실수가 그냥 슬라이드 끼어들다 미끄러지다. 실수가 끼어들도록 냅두는 게 더 쉬워져. 이게 너무 습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것을 충분히 잘하게 되잖아 자동적으로. 그럼 너는 얘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생각 멈추는 거죠? 생각하는 걸 멈추게 된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더 잘할지에 대해서.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습관이 되면은 습관이라는 게 형성되면은 그러니까 봐봐. 뭔가를 그러니까 그 지문을 다 읽고 첫 번째 줄 읽어봐. 습관이라는 것은 숙달에 대한 토대를 만들죠. 그러니까 뭔가를 숙달하려면은 습관이 되어야 돼. 체스에서 그 체스 말 움직이는 게 자동적으로 되어야만 그 다음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어. 뭔 말인지 돼? 근데 그게 너무 충분히 잘하게 되면 발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되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다. 습관의 장점과 단점이네요. 주제문을 뭘로 고를까? 두 문장을 고르면 되겠는데? 일단 첫 번째 문장이랑 그 다음 마지막 잠깐만 마지막도 괜찮은데 얘는 그 무엇이냐 구체적인 진술? 일반적인 진술이긴 한데 마지막 줄도 괜찮긴 한데 더 적절한 문장이 있는 것 같아. E의 첫 번째 B의 그쵸 이거잖아. 그 두 문장만 읽어도 이해되지 않냐? 이해 안 되죠. 지문을 잘 읽고 나서는 이 두 문장이 요약문이라는 건 알죠. 습관은 숙달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내지만 대가가 온다. 단점도 있다. 이 얘기 뭔 말인지 되죠? 수습을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그럼 이제 9월에 1등급이야? 기적을 한번 읽어보자고. 1학년 때 1등급을 한번 찍어야지 되거든? 가차나 보이는 한 표를 봐봐. 이거 이 집은 어려워. 보면은 주절에 주어 모으게 네모칸 안에서 못이요. 구조상으로. 일단 리가이드레스 오브가 딱 봐도 품사가 뭐야? 전치사죠. 오브로 끝나니까. 되냐? whether부터 무슨 가루야? 네모잖아. 어디까지? 그치? 여기까지지.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는 뭐가 되는 거야? 아니 뭘 고민해? 이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설령 이게 가주어 진주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상으로 주어 이시니까 이시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는 거죠. 사실상 이 전치사 뒤에 오는 긴 명사니까 네모 가로로 묶은 거잖아. 돼요? regardless of는 무엇과 관계없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근데 무엇과 관계가 없는 거냐면은 그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농업 후에 존재했던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농업이 발생한 후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행복하든 더 건강하든 or neither니까 neither 혹은 neither 얘 어떻게 해석하면 돼? 둘 다 아니든지. 그러니까 건강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든 이거 상관없어. undeniable은 뭔 뜻인지 알아? 그쵸? deny가 무슨 뜻이야? 그쵸? 부정하다 부인하다거든? den이 아니야. deny야. 부인할 수 없어. 뭐를 부인할 수 없냐면 더 많은 그 데미지하는 거는 여기서 사람들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효과 상관없이 여하튼 어때? 농업 후에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 되냐? 그게 뭔 말이야? 농업이라는 것은 both A and B죠? supports 지지해주기도 하지만 얘 지지하다, 부양하다 이런 뜻이 있다. 부양해주기도 하지만 필요로 하기도 해. 더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거든. 근데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 뭐 하려면? crops. 그쵸. 작물. 엄청 중요해. 작물을 기르려면. 근데 어떠한 작물이야? 그들을 sustain. 유지시키다. 지탱하다. 지탱하라는 작물을 기르려면. 되냐? 어렵지. 봐봐. estimate 측정치다. 측정치가 very 다양하긴 한데 물론 하지만 증거는 뭐를 가리키냐면은 증가를 가리켜. 어디에 있어서? 인간의 population 개체. 즉 인간 개체의 증가를 가리킨답니다. from A to B. 보여? 얘는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밀리언 하면은 100만이거든. 1에서 500만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디까지? few hundred 100만의 공이 2개 붙었으니까 100만, 1000만, 몇억 명까지. 일단 뭐 하자? 농업이라는 게 확립이 되자.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 많이 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죠. 되냐? 예를 들어서 딱 보니까는 BC 중에는 뭐가 먼저 나와야 될 거? 일단 보자.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더 많은 종류의 disease, 질병을 의미하는 거야. 특히 언제? 그 사람들이 sedentary, 한 곳에 정착해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한 곳에 정착해 있으면 질병의 종류가 많아지나 봐. 그러한 집단의 사람들은 또한 뭐해? 뭐 할 수 있어? 음식을 store, 저장할 수 있죠. 장기간 동안. 그리고 그것은 만들어내, 사회를. 근데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내? have and have not 하면은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부익부 빈익빈을 얘기하는 거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를 만들어낸답니다. For example 뒤쪽으로는 지금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럼 여기에 실제로 내가 이렇게 풀어. 이렇게 써놔. 구체적인 사례가 부정적이다. 마이너스.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고3 강의할 때 얘기하는 내용인데 이게 흑백 논리 있죠. 글을 읽을 때 흑백 논리 있지.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게 마이너스랑 플러스로 실제로 내가 표시하면서 글을 읽거든. 이게 좀 위험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딱 떨어지는 글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거든. 근데 이게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해. 뭔 말인지 되냐? 왜냐면 글이라는 거는 왜 쓴다 그랬어? 새로운 거나 변화나 혹은 뭐였지? 차이 혹은 통념에 반대하기 위해서 쓰거든. 통념이라는 거 일반적인 진술에 대해서 결국엔 화자가 갖고 있는 태도를 캐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봐봐.
토픽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토픽이 뭐냐고 물어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토픽 뭐 있어? 아까 나왔던 거 뭐였냐? 안 들렸어. 농경사회. 또 뭐시기? 인구. 아니 지금까지 읽었던 우리 했던 글 한번 봐봐. 글 봐봐. 모의고사. 거기에도 토픽. 아까 오늘 했던 거에서는 여기선 농경사회고 37번에서. 전에서는 뭐야? 그쵸? 미신 있었고 또 습관 있었고. 하나만 더 해보자. 이거 봐요. 다른 글에서. 유전자 있으면 유전자. 되냐? 근데 보면은 유전자의 그 계획 얘기하는 거잖아. 유전자 계획. 이거 음식과 관련해서. 맞지? 봐봐. 농경사회가 사람이 글을 쓸 때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보통 이 토픽에 대한 태도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해. 20번 때 문제가 그거잖아. 주제, 제목, 요지잖아. 어떠한 토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작가의 관점이 농경사회에서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미신에 관해서도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근데 항상 흑백 논리는 아니야. 아까 이 습관 관련된 글에 대해서는 작가의 태도가 어땠어? 두 개 다 공존했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이 유전자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였고 미신에 관련해서는 그냥 설명하는 글이었지. 이러한 미신이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농경사회에 대해서도 이 사람 긍정인지 부정인지 내목 안에서 알 수 없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주제 제목 요지 문제는 보통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 토픽에 대해서 어떻다고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항상 토픽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모든 글이야. 글 애들아. 영어 지문이 글이잖아. 글을 쓴다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을 얘기해주는 건데 이 토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고 그 작가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캐치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되냐? 근데 이 네모칸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긍부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농업이라는 게 사람을 더 많게 만들고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하고 있네. 뭔 말인지 되냐?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해봐. 3월, 6월 다 무슨 내용이었어? 거짓말을 하지 말자. 뭐뭐를 하자. 뭐뭐를 하지 말자. 뭐가 중요하다. 보통 고등학교 1학년은 다 이거야. 중요하다. 이 내용이거든? 근데 고3에 올라가면은 뭔 말이지 이게? 이거는 뭔 말일 정도는 아니거든? 고3 때는 내가 읽으면서도 이게 뭔 말이야? 이럴 때가 되게 많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는 지금 1, 2학년 때 이런 기본적인 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글이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는 걸 계속 유념하면서 읽으면 된다고.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는 끝까지 읽어보면 나오겠죠. 봐봐. 그리고 많은 인구라는 건 뭐를 의미하진 않아? 증가하는 걸 의미하진 않아. 모든 것의 사이즈를. 또 예를 들어주죠. 예를 들면은 bigger box, 더 큰 박스에 시리얼을 구매하는 거. 더 많아진 가족을 위해. 이런 사이즈만을 증가하는 것을 just, 단지 의미하진 않거든. 그것은 qualitative. 무슨 뜻이야? quality. 그쵸? 질적인 변화도 가져온답니다. 방식에 있어서. 사람이 사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질적인 변화가 뒤쪽에 나오면 되겠죠. 이 지금 네모칸 안에서 얘기했던 건 양적 변화였어? 질적 변화였어? 그쵸? more people이니까 양이잖아. 양. 근데 어디부터 질에 대해서 얘기해? A? A에서 질에 대해서 얘기해서 질. 되냐? 근데 B는 뭐 얘기하는 거야? 양이야, 질이야? 양인지 어떻게 알아? 구체적인 사례가 뭘 얘기해줘? 사람이 1에서 500만에서 몇억 명이 됐다. 이거 양이지, 양. 되냐? C는 구체적인 사례지. 이해돼? 그러니까 B랑 A 중에는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왜?
네모칸이 양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양에 대한 내용을 똑같은 토픽끼리 묶어야지. 양에 대한 얘기. 되냐? 그러니까 최소한 BA죠. 그럼 BA를 골라. 1번은 아니죠. 괜찮은데? 얘도 BA? 되냐? BA 아니네? BA 들어가네? 그럼 답이 몇 번으로 간추려져? 2, 3, 5지. 그럼 C만 골라주면 돼. 얘 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일까? 질병이 더 많아져. 사람이 앉아서 살면서. 또한 장기간 동안 음식을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난다. 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일 것 같아? 질적인 변화야 이게. 이거를 또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돼? 어디 뒤에 들어가야 돼? A 뒤. 질적인 거 얘기하니까 질적인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그러니까 답이 B, A, C 2번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어? 어려워 제주가. 그쵸?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 농경 사회로 인해서 사람이 늘어났고, 근데 그 양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뭔 말인지 되냐? 괜찮아요? 그 다음에 3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8번. 이해가 되냐고. 이거 여러 번 읽어봐야 돼, 집에서. 이거 어려운 질문이라. 38번. 이거는 쉬워. 근데 이거는 조금 예외이긴 한데, 인공지능이 영어로 뭐게? AI는 들어봤어? AI? AI는 들어봤지? AI가 뭐의 줄임이야? AI라는 혹시 영화 알아? 몰라? 되게 재밌는데 AI. 그 감독이 누구였더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I라는 영화가 있거든? 이거 보고 울었는데. 꼭 봐. 진짜 슬퍼. AI 이거 나오려나? 무비. 이 영화거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봤지? 편집점 잡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보면은 아까 내가 너네랑 이게 C번이 질적 변화라고 했는데, 선생님 더 많은 종류의 질병이면은 양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정 질병이 많아진 게 아니라 질병의 종류가 많아졌으니까는 질적 변화인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라는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재산에서의 질적 변화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질적 변화라는 구체적인 사례라는 거. 그 다음에 그 AI가 뭐의 줄임이? 이게 인공지능인데, 인공의. 그렇죠. Artificial 지능. Intelligence. 안 써도 됨?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인공지능인데 얘가 토픽으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에서 항상 대조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야. 인간 대 인공지능의 능력. 모의고사 글에서는 누구의 편을 더 많이 들어줄 것 같아? 학생들이 읽는 글이잖아. 희망적이야 항상. 너네한테 도움이 되는 글을 고르거든? 아무 글이나 고르는 건 아니야. 그래서 항상 집단을 중요시 하잖아, 모의고사에서는.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인간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면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게 낫겠어? 보통 인간. 그러니까 항상 글이 보통이야. 이건 100%가 아니야. 인공지능은 장난 아니야. 인간이 하는 능력을 거의 따라잡았어. 하지만 그래봤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의 일부밖에 못한다. 제한적인 기능이 있다. 이게 고3 때 되게 자주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예요. 저번 수업 했을 때도 나왔었고, 어제 고3 수업 할 때도. 봐봐. 이게 어디에 들어가면 되는지 맞추면 되는데, 그러니까 반전 포인트가 있어야 되죠. 예은 연위어로는 무슨 뜻이야? 하지만 이라는 뜻이 있죠. 동의어로는 however이나 but은 당연히 알 테고, 스틸도 문도에서 맨 앞에 쓰이잖아? 그럼 하지만이란 뜻이 있다. 꼭 알아둬. 하지만 오늘날 만약에 너가 프로그래밍을 하잖아. 뭐라고 프로그램을 하냐면 대시다. 여기서 그다. 똑같은 포지션을 프로그래밍 하잖아. 입력을 하잖아. 어디에다가? 일반적인 체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은 그것은
즉시 제시할 것이랍니다. exact, 정확히 똑같은 움직임을. 근데 어떠한 움직임을? 피셔가 만들었던. 뭔 소리일까? 한번 볼까? 그 경계 있죠. uniquely는 여기서 지금 부사라고 형용사로 보자. 부사로 보자. 부사인데 얘를 형용사로 보면 돼. 인간의. 특이하게 그러니까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특이하게 인간의 창의성, 이게 직역이거든. 근데 한국어로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봐봐, 유니크가 독특한이잖아. 근데 독특한에 LI에 붙으면 분명 부사거든. 근데 영어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지라도 한국에서 이해하기가 쉬우려면은 고유한, 특이한 인간의 창의성,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뭔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얘가 부사가 확실하긴 하거든, 단어의 종류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한국어로는 변환하면 이해하기 힘드니까는 특이한 인간의, 고유한 인간의 창의성,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편하다. 고유한 인간의 창의성과 뭐 사이야? 기계의 능력 사이. 그러니까 인간의 창의성과 기계의 능력 사이의 경계라는 게 뭐 하기 시작했어? 변화하기 시작했죠. 또 변화죠. 변화하기 시작했네. 그 리터닝부터 무슨 가루를 열면 돼? 세모 가루죠. 얘 분사 구문이다. 돌아가 보면 체스 게임으로 돌아가 보면, 근데 1956년, 그쵸? 세모 가루 여기서 묶으면 되죠. 되냐? 13year old. 얘를 대시나 하이픈이라고 하거든.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렇게 묶여진 단어가 13살짜리 차일드. 프라더지 하면은 신동이야. 신동. 그러니까 아기 신동인 바디 피셔가 appear of 하면 한 쌍이죠. 한 쌍의 remarkably, 엄청나게 창의적인 moves, 움직임을 만들어냈답니다. 누구에 대항하여서? 그랜드마스터 하면은 체스 얘기가 계속 나오죠. 여기서 그랜드마스터는 거장. 체스 대회에서 이긴 사람을 그랜드마스터라고 하거든. 그랜드마스터인 도널드 바이런을 상대로. 되냐? 체스 아까도 나왔었죠. 뭔 말인지 돼? 처음에 그는 sacrifice, 희생했죠. 그의 나이트. 말에도 종류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기사야. 나이트를 희생했답니다. seemingly, 겉보기에는 어떠한 이득도 없었죠. 앤드레 자이로는 뭐가 병렬돼? 오른쪽에 있는 익스포즈드랑 왼쪽에 있는 sacrifice가 지금 병렬되는 거야. 그 다음에 노출시켰어. 그의 여왕을. 그쵸? 뭐하도록? 잡히도록. 이상하죠? 지켜야 되는데. 피스. 말을 지켜야 되는데 기사를 희생시킨 다음에 여왕을 노출시켰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움직임이라는 건 말의 움직임 얘기하는 거죠. insane. 뭐야? 비상식적인, 제정신이 아니죠. 하지만 몇 수 후에 피셔는 이런 움직임을 사용해서 결국에 뭐 했어? 게임에서 이겼어. 그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was praised. 어떻게 됐어? 칭찬을 받은 거죠. 칭송됐죠. 그때는 뭐의 표시로서? 지니어스? 천재란 뜻도 있고 천재성이란 뜻도 있어. 천재성의 표시로서 그때는 칭찬을 받았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5번 동그라미 오른쪽.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쳐야 돼? 5번 동그라미 오른쪽 문쪽에서. 그쵸? not, but. 보여? not A, but B 보여? 그것은 거기다가 이거 보여? it's because니까 뒤에 뭐 나오는 거야? 이유, 원인 되냐? because. 그러니까 그 이유라는 게 컴퓨터가 피셔 대 바이런, 아까 그 그랜드마스터랑 신동이잖아. 게임을 기억했기 때문이야?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뭐 때문이야? 그것이 찾았기 때문이야.
충분히 ahead, 앞서서 찾아서 결과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뭐를 알았어?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pay off 하면은 이득이 되다. 성과를 이루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신동 얘기하다가 컴퓨터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넣으면 돼? 이 네모칸을.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 지금 5번 동그라미 왼쪽에서만 해도 그의 천재성이라는 건 칭송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컴퓨터 얘기 나오잖아. 5번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답을 5번에 넣으면 되죠. 흐름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이 네모칸 다시 읽으면 하지만 오늘날 만약에 너가 똑같은 위치 있지. 누가 만들었던 위치겠어? 피셔가 만들었던 그 포지션을 일반적인 체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잖아. 되냐? 그럼 그것은 즉시 피셔가 만들었던 똑같은 움직임을 제시를 할 거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근데 왜 컴퓨터가 그렇게 하는 거야? 피셔의 움직임을 따라한 거야? 피셔 바이른 할 때 바이른의 상대로 했을 때 아 피셔가 이렇게 이겼어 하면서 피셔의 움직임을 복제한 거야? 메모라이즈 한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 왜 때문에 컴퓨터도 똑같이 이 피셔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야? 뭐해서? 그치? 이득이라는 걸 얘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알아. 지가 생각해서. 그 얘기하는 거야. 피셔의 움직임을 기억한 게 아니라 얘도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은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게 단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기계도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이거 처음 나오는 지문 아니거든. 비슷한 지문이 저번에도 나왔었어. 기계도 그만큼 창의적일 수 있다는. 이해되니 젠장? 이게 왜 5번에 들어가는지 이해돼? 지쳤니? 원래 4시 15분까지 해야 되거든. 근데 오늘 3시 15분까지거든. 어? 이거 어려운데. 이거까지만 하고 집에 가자. 날씨가 밖에 날씨 좋지? 지금 잘 몰라? 아우 더럽게 덥다는데 어떡하냐 다음 주에 45도까지 올라간다며. 걱정이다. 봐봐 이거 어렵거든 지문이. 봐봐 아 이거 어려워. 봐봐 일부 경우에 그들의 뇌라는 게 시즈 뭐지? 그쵸 중단하다 멈추다 멈춘답니다. 펑션은 여기서 동사야. 기능하다라는 동사다. 기능하는 것을 멈춘답니다. altogether 완전히. 5부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면 돼? (1960년대의) 모든 의학적 성취 중에서 되냐?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게 혹시 이거 주어 뭔지 아는 사람? 첫 번째 줄에 그쵸? 얘가 주어죠. 동사는 왜 이렇게 된 거야? 그쵸? 드디어 배운 거 써먹네. 보어가 문 들어왔죠. 무슨 말인지 이제 비동사에 보어가 문 들어오니까 주어랑 동사의 의문문으로 도치돼 있죠. 얘는 주어가 왜 못 되는 거야? 노우는? 얘 주어 아니야? 얘 품사가 뭐야? 분사는 형용사니까 주어가 못 되겠죠? 주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종류는 뭐밖에 없으니까? 명사. 이해되지? 그러니까 모든 니네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이 구조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다. 최초의 심장 이식술이라는 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의학적 발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라는 거야? 심장 이식. 되냐? performed부터 무슨 가루야? 세모잖아. 분사구문이잖아. 근데 이게 수행이 됐죠. 누구에 의해서? 남아프리카 서전 의사인 크리스천 버나드에 의해서 1957년에.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뭐만 갖고 가면 돼?
최초의 심장 이식술.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왜냐? 1번 동그라미 오른쪽. 그러니까 문장을 하나로 요약하는 능력이 되게 필요하다고. 환자의 죽음 있죠. 근데 며칠 후에 죽었어? 18일 후에 죽었거든? 이게 약화시켰어? 정신을? 도주 후 하면 뭐뭐 하는 사람들. 그 어떠한 사람들의 정신이냐면은 새로운 에라, 시대. 의학의 새 시대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약화시키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했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되게 크게 둔 거야. 그 사람이 살든 죽든. 이해돼? 2번 동그라미 오른쪽. 능력 있죠. 심장 이식 수술을 수행할 능력이라는 것은 근데 무엇과 관련이 있어? respirator? 호흡기. 별표 단어로 나오냐? 나오네요. 인공호흡기의 개발과 관련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입이 되었죠? 언제? 1950년대 병원에. 그 인공호흡기라는 것은 많은 생명을 살릴 수는 있었지만 모든 벗 오른쪽으로 주어는 도주인 거 보이죠? 얘는 좀 형태가 달라도 이해되죠? 후 대신에 후주를 쓴 거야. 되냐? 동그란 거라고 그러면 해석상 어디에서 닫아야 돼? 그쵸? 좀만 더 써봐. 여기까지. 되냐? 그럼 동사는 뭐가 돼? recovered가 되죠. 하지만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그러니까 후주 뒤쪽으로는 얘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문장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죠? 보이죠? 보이죠?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다른 중요한 기능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만 하고 있는 거야, 몸에서? 심장만 뛰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봐봐, 4번 동그라미 오른쪽. 그 깨달은 거 있죠? 근데 뭐를 깨달은 거냐면 동사는 어디 있냐? 그쵸? 레드 투죠. 근데 어떠한 깨달음이냐면 그런 환자들이 뭐의 자료가 될 수 있어? 공급원이 될 수 있어. 올간? 그쵸? 장기의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뭐를 위한 장기야? 트랜스플란테이션? 이식을 위한. 그러니까 심장만 뛰니까 이 사람 괜찮은 거 떼다가 넣으면 되잖아. 이걸 깨달은 게 뭐로 이어졌어? 셋업?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졌답니다. 하버드의 뇌사 커미티를. 되냐? 그 다음에 뭐로 이어졌어? 이 지금 앤드레일 사이로 어렵겠지만 이 오른쪽에 투랑 병렬되는 게 뭐냐? 그것의 recommendation. 권고로. 얘 두 개 이어지는 거다. 되냐? 이거 인과관계 동사죠.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은 주어야 목적어야. 레드 2를 기준으로. 그래서 깨달았죠. 뭐를 깨달았어? 이 서치 페이션트는 어떠한 페이션트야? 윗글에서 얘기하는 4번 동그라미 왼쪽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환자들이야? 심장은 뛰지만 어떠한 중요한 기능은 회복하지 못하는 환자들 있지. 그러니까 심장만 뛰지 뇌는 죽어있어. 심장만 뛰지 말도 못해. 이런 애들 있지. 이러한 사람들이 장기이식에 대한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게 원인이 돼서 결과로 뭐가 설립된 거야? 하버드의 뇌사 커미티. 결과로 이게 설립되고 두 번째 결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온 거야? 권고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잖아. 근데 어떠한 권고야? absence 하면은 부재되잖아. discernible 별표 단어 모든 식별 가능한 중추 신경계의 활동이 부재한다는 게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새로운 criterion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뭐에 대한? death?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권고는 since는 여기서 부사야. 이후로 채택이 되었죠. 일부 modification 수정을 거쳐서 거의 모든 곳에서
채택이 되었답니다. 되니? 그럼 이거 어디에 들어가면 돼? 일부 경우에 그들의 뇌는 기능을 하는 걸 완전히 멈췄다. 이거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 그쵸, 4번에 들어가면 되죠. 왜 4번에 들어가야 돼? 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야? 그들의 뇌가 완전히 기능하는 걸 멈췄다는 게 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야? 그들의 뇌가 멈춘 것은 어떠한 걸 얘기하는 거냐, 앞문장에. 이 요약문이 이 4번에 들어갔잖아. 그러면은 이 힌트를 얻어야 되잖아. 그냥 들어가진 않았을 테니까. 얘 일부 경우에 그들의 뇌라는 게 기능하는 걸 완전히 멈췄다는데, 그럼 이 뇌 기능이라는 건 이 3번 동그라미 오른쪽에 있는 뭐 얘기하는 거야? Other significant function 있잖아.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술이잖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중에 하나가,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뇌인 거죠. 뇌 기능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니? 어? 그러면서 뇌 기능이 멈췄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 뭐가 나와? 브레인 데스 커미티 나오네. 뇌사센터. 여기 이렇게 나오네. 어렵죠? 젠장. 고1 거 합시다. 이거 끝나면. 되냐?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